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제가 아까 한번 그려가지고 이제 연필이 뭉툭해졌는데 연필을 깎으셔서 하실 때 연필을 갈지 말고 각지게 깎으셔야 돼요. 이렇게 각진 면이 조금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쓰면서 삭삭삭 소리가 나는데 그 선을 쓸 때 잘 써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막 연필 깎기가 아니고 그 사인펜 D처럼 막 껴서 쓰기도 한데 요즘에 시중에 연필 깍지라는 게 팔아요. 깍지도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연필이 이제 많이 다르시면 몽땅 연필 되면 이렇게 깍지 가지고 이제 뒤에다 이어서 쓰시면 돼요. 네, 좀 멋있죠. 폼 잡기 좋아요. 볼펜까지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모나미. 자, 그리고 오늘 연필로 소묘처럼 선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우개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지우개를 많이 쓰면 이제 마음에도 지우개한테 의지를 할 수가 있어서 조금 시간 단축할 때도 좋고 그래서 연필로만 되도록이면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좋은 자료를 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이제 자료들이에요. 누군가가 잘 그려가지고 이제 그걸 참고해서 드리려고 밑에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아까처럼 나무가 굵잖아요. 굵고 뿌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흐려졌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서 중심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는 모습을 하면 밑에다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덩어리감이 주제가 되는 거라서 밑으로 갈수록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채화할 때도 그림을 그리다가 밑에는 풀어주세요 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중심으로 했는데 딱 보면 햇살과 그림자가 딱 구별이 돼 있죠. 빛이 오른쪽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오른쪽에다 그림자를 주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죠. 왼쪽 오른쪽 이쪽에서는 빛이 왼쪽에서 온 거고 저는 왼쪽에서 온 거를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을 줬다는 거 복사해 가지고 뭐 화질이 이 정도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나무의 수형을 가지고 연필로 표현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나무 그냥 소묘 아까 전에는 그 침엽수 같은 걸 했고 지금은 화렵수처럼 넓적한 아직 풍성한 여름 잎사귀들이 많으니까 여름이 나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무 기둥이에요. 기둥. 우리가 선 연습도 다 아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또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왼쪽 오른쪽 별거 아닌 거 그냥 선생님 쓱 하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선에 살짝 힘을 빼서 조금 흐리고 이쪽은 좀 줬어요. 제가 왼쪽에서 빛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다가 조금 더 색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다가 지금 기둥 그렸는데 갑자기 나 돌 그리고 싶네. 그냥 그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돌. 몰라도 그냥 손이 따라갈 때도 있는 그 돌. 갑자기 풀도 그리고 싶네. 아까 이게 무슨 선이라 했어? 치는 선, 그죠? 실제로 풀을 그릴 때도 하나, 둘, 셋, 못 씹는 것처럼 막 그 느낌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막 어느새 풍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서 막 뚱뚱한 잎사귀가 아니라 나이테처럼 막 우두두두한 거라면은 소나무도 될 수도 있고 이 하얀 백지에서 갑자기 손이 막 움직이면서 어떤 그림이 형상이 딱 나오는 것도 멋있잖아요. 자, 와 왔다 갔다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이제 구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무에서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나중에 수채화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숨통이 있어야 돼요. 숨통은 나무 사이에 하늘이 살짝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아주 꽉 차게. 우리 어릴 때 그리잖아. 예쁘게 나무 그려야지 하고서니 나무 기둥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막 가지 조금 더 막 추가해서 그리고 나무는 숲처럼 잎사귀가 있고 사이사이에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가지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기둥 잡아놓고 그 다음에 풀을 해준 다음에 중간중간에다가 가지를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그린다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 잎사귀가 막 은행나무 잎도 있고 어떤 플라타너스 잎도 있고 막 종류에 따라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그리 저 몇 가지의 잎사귀가 끝에만 표현하시면 돼. 끝에가 만약에 어떤 모양이다. 여기 만약에 그 모양이 있으면 끝에만 표현하시면 돼. 가운데다가는 덩어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덩어리.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를 살짝 잡은 다음에 덩어리다 생각하면 이게 약간 세모 모양이기도 한데 밑에 부분은 이것처럼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하면 빛받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꺾어지는 이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중간 톤하고 이렇게 중간 톤이 들어가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사광, 반사되는 빛이란 얘기죠. 보이지 않아. 우리가 진짜 나무 다 녹색이고 다 갈색이고, 근데 그것을 해줘야지 그럴싸해 보이고 더 풍부해 보이고 더 나무다워 보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 또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도 지금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이게 원기둥처럼 이만큼이 기둥인데 밝고 요 뒤로 넘어가니까 살짝 어두워지고 밝고 중간 톤 있고 어두운 톤 그다음 반사광. 여기를 반사광으로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자꾸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조금 더 했을 때 더 풍부한 색감과 더 덩어리감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랬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선 연습했었죠. 선 연습 겸 면 연습. 선이 겹쳐지면 면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막 삐뚤삐뚤한 선도 써주고, 울퉁불퉁한 이 자유로운 선들, 아까 우리 선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선들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쓸 때도 길었다 짧았다, 연필선을 조금 더 가까이 잡았다가 멀리 잡았다가, 처음에는 손이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부러 요번에는 좀 멀리 잡아야지 하고 하기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좀 가까이 잡아볼까? 이 과정들이 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습관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보면서 괜찮다 하는 건 내비둘 것이고, 조금 더 고쳐야 될 것 같은 습관이시다 하면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약간 떨리는 느낌처럼 그리다 보면은 막 나무가 커지기도 하고 길쭉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모양을 조금 이제 형태를 더 잡아가는 거죠. 처음에 구도를 잡는다 그래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남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바뀌기도 하면 그 바뀐 대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잎사귀 풀 덩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를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물감이라면 공간을 조금 보여지기도 할 텐데, 지금 연필로만 해서 하늘 효과 나는 부분은 조금 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빛이 왔으니까 연필선을 쓸 때도 이쪽은 조금 더 강해도 되고, 이쪽은 조금 생각해서 손에 힘을 조금 빼서 하셔도 되고. 아까 나무는 막 풀 조금 힘줘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부드럽게 부들부들한 느낌처럼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이거 그리고 가면 이제 바깥에 보면서 나무가 저거 나무 저렇게 그리면 되나?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또 시작을 했으니까 어디 식당을 가도 그림이 눈에 더 들어올 것이고, 저거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 또 생각도 드실 거고, 일상이 조금 바뀌실 거예요. 자, 그리면서 손에 힘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여기 해야 되나 아닌가? 그런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무 해보면서 이건 너무 크게 그렸다. 그럼 다음에 좀 작게 하면 되고. 근데 연습 하나하나 할 때는 좀 크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면적이 많아지고 하면 공부가 더 되니까. 둥글둥글 하면서 여기도 뿅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세모 모양하고 삼각김밥 같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뿅 하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뿅 나왔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가지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정도에서 덩어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가지를 그리고 싶네 이러면
추가해서 나중에 우리가 붓으로 그릴 때도 또 이제 가지 그리기도 하고 할 텐데 나뭇가지라는 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힘있게 선을 그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처럼 막 다 그리면은 잎사귀하고 가지하고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이어지게끔 해주시면 되고, 위로 갈수록 가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씩만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자신의 나무를 그리는 거니까 어떤 나무여도 괜찮고, 오늘의 수업은 나무 그리는 게 말로는 나무 그리기지만 연필 연습이에요. 연필하고 자꾸 친해지는 거니까 오늘 이것저것 해보면서, 아까 이제 제가 재미적으로 여기 바위도 그리면 바위도 그리고, 갑자기 다 개미 그리고 싶으면 개미도 그리고, 마음에 그냥 있는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면은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힘줄 수 있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알죠. 대부분이 적당히 하거든요. 근데 내가 힘을 줘갖고 이 정도까지 색감이 들어가네, 여긴 꼭 비칠 것 같다, 그러니까 빛이 그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안 쓰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좀 심심해,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가지를 추가해서 그리면서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계획한 거와 달라지는 것도 그림이에요. 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해서 하고 싶으면 또 해보고, 재미있게, 저는 진짜 그림을 재미있게 그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왕 취미를 생각하시고 시작하신 거 일상에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게, 나중에 여기서 이제 뭐 부들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막 추가해서 그리는 거예요. 막 뒤에 바다가 될지 산이 될지 들판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무 풍경 속에서 이제 연필로 나무를 한번 그려본다는 마음으로 아까하고 다른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것까지 멋있게 할 겁니다.